제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마치 뭐 다른 동물보다 개가 우월하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8살 때부터 모든 개의 고통이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물을 먹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물론 미리 좀 밝혀두겠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개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차별화돼서 이용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른 동물과 같이 인간을 위해서 이용되어 왔던 동물은 맞지만 다른 동물은 인간의 어떤 먹이를 위한 그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용동물로 이용되어 왔던 반면 개는 그 특수성, 그러니까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짖을 수 있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 식용동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아니고 인간을 지키고 인간의 목숨을 지키고 인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과 가까이 길들여져 왔던 동물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인간의 어떤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됐고 길들여져 왔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인간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게 됐던 것이 개라는 동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개라는 동물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하게 되었던 것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려동물이라고 지금 네. 말씀하시는데 네네. 흔히 뭐 여기저기 얘기 나오는데 애완동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그걸 좀 분명히 반려동물. 애완이라는 말은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흥미나 오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도구, 애완 그런 장난감 취급한다는 그런 그 표현이고요. 지금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어떤 반려적인 근데 역할로서. 반려자 그러면 거의 우리는 이제 배우자 이렇게 함께 사는 이런 네네. 정도의 예. 아주 말하자면 동물에 대한 극존칭일 예, 예, 텐데 반려동물은 개밖에 없습니까? 뭐 고양이도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반려동물 될 수 있지만 그 인류 정서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개와 고양이 정도가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반론을 좀 피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사실은 모든 생명들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에는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차별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생명을 뺐느냐 안 뺐느냐 문제에서 그 반려동물이라는 규정하는 근거들 보니까 한 두세 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과 같이 같은 집에 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름을 붙여준다.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뭐 소도 이름 붙여줬고 또 돼지도 나오면 이름 붙여줬고 같이 집에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생명을 뺐느냐 안 뺐느냐 이 문제인데 거기서 인간이 이름을 붙여주느냐 방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생명 열탁권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지역에서는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개를 갖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동시에 그 가축으로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많은 지역에서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어떤 보편성의 폭력이 아닌가 다수의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지역에서 그랬다. 근데 영양 상태가 부족이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쇠고기 먹고 영양이 부족해서 돼지고기 먹고 영양이 부족해서 닭고기 먹는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또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단백질을 취할 수 있는데 왜 그것만 먹느냐라고 하면은 육류도 하나로 단일화해가지고 다른 동물들 생명을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개고기를 먹지 말자, 먹자 여기 대한 입장을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논리가 상당 부분 좀 부실하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일관성이 있으려면 모든 생명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의 입장으로 쓰는 모든 건데. 동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모든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근데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모든 생물을 인간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입장의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면 모든 동물을 다 먹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식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식용이 왜 금지됐는지 아십니까? 보편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또 인류의 어떤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야생동물 식용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럼 야생동물 식용 금지 반대 운동을 하셨어야죠. 아니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개가 무슨 야생동물은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개가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고 예. 그런 차원의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개는 그 야생동물처럼 보편적으로 먹어오지 않았던 인류 전체를 봤을 때 그거는- 보편적으로 먹었지 않았던 것이고 근데 그건 왜 야생동물이 인간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금지된 것처럼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위해서 개라는 동물 식용 금지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근데 전제 보지는 조건 자체가 않습니다. 잘못돼 자꾸 먹어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먹어왔습니다. 일부에서 먹어왔었죠.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 아까 보니까 60 몇 %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마당에서 기르는 개를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건 다 견해의 차이고 자료의 차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예컨대 뭐 자료도 이제 많이 로마인들도 있고요. 개를 먹었고요. 네, 그래서 뭐 선수화 시대부터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도 먹었습니다. 프랑스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개를 갖다가 도축하는 과정을 갖다가 좀 소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찬성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좀 아닌 것 방법이라는 같고. 것이 없습니다. 아까 그 동물이 도살되는 말씀하셨는데 것에서 인간적인 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외국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셨으면서도 외국에서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또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아니요. 입장이 왜 뭔지. 훌라우스런 거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 상대방하고 친구가 될 때는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내 머리 남자가 뒤 묶은 머리를 싫어한다 할 경우는 좀 나서기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피해지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들이 다 그런다라고 해서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 되는가? 예의겠죠. 예의를 얘기하는 거지. 외국에서 뭐라 그랬다고 해서 뭐 피하거나 그러는 게 자기를 아니라 포기하면서까지 예의입니다.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자, 생각을 그렇다면 하거든요. 우리가 개그를 좋아하는데 미국 가면 그 사람들이 보신탕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얘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얘기가 아까 같고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죠. 똑같은 중국의 논리죠. 경우를 이제 예를 드셨는데요. 그 개고기를 먹기 위해서 중국의 경우를 예를 드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판단했을 때,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을 봤을 때 몬도간의식의 나라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중국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허접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것이 있냐 없냐는 큰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외국에 보여지고 싶어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춘절이라고 해서 그 살아있는 그 덩치 큰 소를 그 소의 크기만한 가마솥에 넣고 살아있는 채로 통째로 끓여서 잡아 먹었습니다. 양 사지를 밧줄로 묶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아무 감정 없이 그것을 보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거기서 그냥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소를 먹는 사람들조차도 또 동물을 학대하지 않거나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만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논점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를 먹는 사람들조차도 개를 갖다 잔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 개 소비가 10배가 많거든요. 더 아니 많은 그렇지 나라인데. 않습니다. 중국은 그 일부에서만 먹을 뿐이지 아니 지금 제가 아까 대부분에서는 통계 자료를 먹고 있지 봤거든요. 않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은 중국의 네. 통계 자료가 뭐가 이렇게 아, 대단한 그래.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가 죽어간다는 이유 네네.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은 개가 죽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가장 큰 타겟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합법화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들은 비난을 안 한단 합법화를 말이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지역에 공식화를 따라서 했다고 합법. 문제인데 그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정말 개를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들 문화 자체가 그래요. 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도 그랬는데 원자화되고 개별화돼가지고 혼자 살아요. 인간과의 컨택트가 거의 없고 보면은 맨날 개를 데리고 이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말 그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개가 친구고 그 다음에 식구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대접들도 많이 받고요. 뭐 개를 위한 레스토랑도 있고, 뭐, 온갖 호텔도 있고, 뭐, 등등등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맞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같은 건 아직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상당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도 상당 부분 이제 원자화되고 개인주의화 되면서 개와 이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서구와 우리의 그 신체 구조 자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들처럼 개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축으로도 보고 또 한편으로 반려동물로 보는 이 복잡한 측면들이 다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격을 할 땐 그게 아니라 반려동물이다라고 전제를 해버려요. 자기들 걸 먼저 깔아놓는 겁니다. 근데 왜 먹어? 그 다음에 야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받아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우리도 굉장히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고 온갖 애완동물 병원부터 뭐 옛날에 충전비의 문화부터 다 있고 다른 한편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인간과 개를 대하는 태도가 당신들하고는 역사적으로 다르고 지금도 다르다라는 걸 이해시키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전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동물
사랑하는 분들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외국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어떤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로 동물을 사랑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 섞여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을 보니까 야만적이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 사람들 또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안 먹던 사람도 씨 해가지고 뭐 개고기 먹는 게 무슨 민족 주체성 세우는 대업이나 되느냐 또 이렇게 먹는 경우들 이런 역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패러다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그 패러다임을 저들에게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서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 예.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움베르토 에코가 브리지트 바르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식한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혐오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해서는 또 우리가 톨레랑스를 가져줘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 태도고, 이유도 결국 그렇게 해결이 됐거든요. 문화적 다양성. 세계에는 그 음식 문화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좀 저는 올바로 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외국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눈 심각하지 말고, 정말로 논리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논리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정책들을, 거기서 합의를 모을 때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하고 예, 안 먹는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동의를 예.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세요. 개고기를 반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왜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닭도 아닌 개를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유독 개를 먹으면서 어떤 남성적인 어떤 우월감이나 이런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고 왜 유독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닭도 아닌 개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인가라고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 또 기피하는 것, 꺼려하는 것, 끔찍해하는 것, 혐오스러워하는 것을 먹으면서 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살아있는 산낙지를 통째로 입에 넣으면서 개고기를 먹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자랑스러워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남성들인데요. 신세대 남성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먹는 것을 남성적인 어떤 우월감으로 생각하던 것은 야생에서 동물을 잡아먹던 어떤 과거 시대에 불과하고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 한 번도 개고기 먹으면서 무슨 의식을 한다라든지 무슨 저를 무슨 네안데르탈인이나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만들어버렸는데 절대 그런 적이 쇠고기 먹으면서 무슨 뭐 남성성을 강조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아까도 통계를 보면 남성과 여성 차이가 10%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같이 먹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요.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 왜 먹느냐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맛있다 이겁니다. 맛있어서가 가장 첫 사람들이 번째입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다가 먹게 되는 이유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상사가 개고기집에 끌고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기 싫어하는 사람을 너 이런 것도 못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윽박 지르는 거, 그리고 먹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먹으라고 해서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고 먹는 거, 이것이 남성적인 연대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 개고기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사람, 상사가 억지로 그래서 먹기 시작했더니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역시 끌려가서 먹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같이 먹어라, 선배가 먹으라 하자는데 싫다는 소리 하기가 어렵게 돼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맛있다고 물론 그건 개고기 자체의 맛보다도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 많잖아요. 아마 닭고기도 그렇게 하면 또 개고기 같은 맛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또 땡겨서 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하지만 시작은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사람이 꽤 남성들이 많습니다. 약간 남성이 한 60%고 여성이 50%다라고 하면 그 10%는 사실상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또 유의미한 결론을 남성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결론을 끄집어내기 예, 힘들 것 물론입니다. 같고, 조금 전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도 무슨 통계 숫자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극히 미미한 예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논거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좀 과도한 이론적 상상력이 아니냐. 그리고
그 문화적 상대, 그러니까 개식용을 옹호하는 많은 분들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거론하면서 마치 도덕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합니다. 당당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문화적 그 다양성, 그것에 대한 어떤 몰리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적인 상대주의라는 것은 그 어떤 그 각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의 의미는 각 나라에서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그런 견해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문화적 상대주의를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윤리적 보편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아닌가 이런 검증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보편주의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문화는 다르지만 거기에서 일관되게 일치하는 어떤 하나 이상의 도덕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견해거든요. 이것이 윤리적인 보편주의인데 그 개식용을 자꾸 문화적 상대주의에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보편주의로 이제는 좀 깊이 있게 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 나라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문화로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프리카 여성 할례 잘 아실 겁니다. 여성 할례는 굉장히 끔찍한 거죠. 여성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 남성 이기주의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자발적으로 그걸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추방되고 때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영원히 성불구의 질병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지금 그 나라에선 그것이 문화고 전통이고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잔악한 행위거든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그건 굉장히 잔악한 행위고 없어져야 할 관습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보편주의입니다. 네, 제가 반론을 좀 펼게요. 문화상대주의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모든 것이 윤리적 보편주의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뭐 윤리적 보편이다라는 것이 결국 서구의 보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것은 다 야만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어떤 부분은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그럽니다. 보편성을 우리가 숫자를 할 때 약분을 해야 되잖아요. 약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살리자라는 게 문화적 상대주의인데, 예를 들어 여성 할례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인권 협약에 가입돼 있는 상속에서 인권의 문제가 걸린단 말이죠. 하지만은 그 개를 먹는다라든지 어떤 것을 축산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는 문화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물이 생물권 예컨대 아까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이거는 보편적으로 합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육류를 소비하는 게 서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할례 같은 건 분명하게 보편적인 예컨대 그 도덕적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바로 이제 무엇을 먹느냐야 이 문명에서 이런 것이야말로 문화상대주의 통약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들이 우리를 갖다 보고 저들이 끔찍해한다. 그래서 예의를 차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보편의 폭력이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식민주의적인 그 보편적인 정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없다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계시는 아니요, 거거든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볼 때 개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수가 지금 거의 70-80%가 되는데 개고기를 먹어본 사람의 수가 어떻게 70-80%가 아까 통계를 됩니까? 보니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걸 왜 어떻게 보편이다라고 그 서구의 보편을 갖고 와서 여기서 보편이다라고 지금 수치에 대해서 서로 지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그 일치가 아니요, 안 저는 되는 것 아까 전에 같은데요. 여기 자료화면 보고 하루에 2만 마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1년에 200만 마리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 수치가 너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만 겨울에 안 먹죠.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을 품종 개량해가지고 가축으로도 만들고 뭐 곤붕어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그 목적이 있죠. 개가 품종 개량된 것은 뭐 애완이든 반려든 바로 그런 위주로 됐지 이걸 먹겠다고 품종 개량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먹겠다고 품종 개량했으면 개의 형태는 지금과 매우 달라져 있겠죠. 무수히 많은 개들이 다양한 개들이 품종 개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먹겠다고 품종 개량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자라게 하려고 또 뭐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반복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지만은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 전 충분히 김종건 선생님 말씀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서구 방식의 의식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개고기 먹는 것도 그래서 지금 토론이 되는 것이고 차차 바뀌어질 것이고 또 개도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육해가지고 합법화해 좀 먹어야 되느냐.
지금 200만 마리, 하루에 2만 마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도 뭐 그렇다면 좀 서서히 좀 줄여보는 방향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좀 걸 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저도 상당히 서구주의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가 아닙니다. 절대. 저도 굉장히 서구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게 있고 배워야 할 게 있고 그 사람은 우리 사회보다 많은 것을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저는 일관적이려면은 그 모든 동물에 대한 식육을 금하는 것라고 하면 그 논리는 굉장히 일관적이다라고 보고 하나의 견해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개만 문제 삼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문화상대주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학자들 사이에서 생명윤리학들이 많은 얘기가 되거든요. 이론 차원에서 그 개고기를 먹는 걸 시비 거는 학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구의 어떤 과학 논쟁이 된다라고 기술은 하면은 생물을 얼마든지 가져오고 싶어 하면서 왜 서구의 그런 배워야 할 어떤 그 인도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가져오려고 하지 않죠? 선결 문제 전제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걸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배울 게 따로 있고 그런 것까지 한 따라 배울 필요는 동물이라도 식용동물의 없다라고. 대열에서 제외해서 좀 그 보호하자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 동물이라도 아니라 또 다른 동물은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돼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나가면은 나는 맞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개는 식용동물로서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개에 대해서 왜 개가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논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집에 같이 산다, 이름을 같이 붙여준다 이런 논리 가지고 그럼 개만이 아니라 닭은 소는 돼지는 넓혀가란 말이죠.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중동 교수님이 닭이나 소나 돼지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그걸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개고기를 먹기 위해서 닭이나 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우리는 얘기는 뭐냐면 먹는 제가 사람이기 먹지 때문에 않느냐 그런 이런 논리가 얘기가 아니라 없습니다. 순수한 논리적 정합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정합성을 말하는 거고 저도 많은 사람들이 아예 예컨대 고기를 안 먹는 세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도 때로는 베제테리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백인 남성, 유산계 근반이 인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권리를 가진 인간. 그 다음에 백인 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인 남성 노동자,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아동,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잖아요. 인권의 권리의 범위가 넓어져.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권에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근데 왜 개만 문제 삼냐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종의 견종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인종주의 비슷한 어떤 그 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논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얘기가 되는 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전체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